마켓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국내외 주요 이벤트 이슈들이 많습니다. 5월 들어서는 아마 그 이슈로 보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빅 주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문정희 KB투자증권 책임연구원과 함께 주요 글로벌 일정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의 금리 인하 얘기를 해야겠죠. 예.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경기가 살아야 될 텐데 주 중반쯤 또 중국은 실물 지표도 나옵니다. 실물이 확인돼야 될 거고요. 또 추가적인 부양 얘기도 또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3개월 만에 2월 말 이후로 이제 3개월 만에 예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지난 작년 11월에 한 차례 했었고, 그 다음에 금년 2월 달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50bp 가까이 정도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추가 금리 인하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낮은 수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경기 부분이나 실물 경기 부분, 소매 판매나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까지도 아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이제 내수 진작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실물 경기 부진과 또 다른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물 경기와 그 주가의 괴리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요. 중국 정부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이제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열에 대한 이제 그 경고 조치를 좀 하고 있고, 하지만은 또 이제 4분기에 3, 4분기에 또 성강통이 또 열리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실물 경기 부진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예대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 간의 관계는 좀 약간의 과거보다는 좀 멀어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은 그게 이제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다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일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은 금리 인하 수술을 마치고 금리를 언제 인상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통위도 금리를 내리는데 주저주저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리거나 코멘트를 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팍팍 내립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자신감의 차이인지, 우리가 사실 이제 그런 글로벌 금리 인상 시기에 내리는 게 역동작에 걸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표들은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부진한데 중국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지표가? 네, 지금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데요. 네. 지난주에 주말에 나왔던 이제 수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네.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고, 무역 수지 흑자는 이제 나왔지만은 수입이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를 큰 폭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요인은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물동량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 영향이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좀 마이너스 수출입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수출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중국의 성장률 부분이나 아니면 대외 수출 부분, 그리고 제조업 생산 부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긍정적인 이제 수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중국 정부가 했던 금리 인하 효과는 일단 내수 안정책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유동성을 늘어나는 효과나 실제로 이제 생산이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적어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는 지난 주간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이제 주말에 나왔던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나 실업률이 딱 시장에 좋을 만큼만 좋게 나왔다. 그렇게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 의미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4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3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2만 8천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소폭 못 미쳤지만은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12만 명 정도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좀 진작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업률도 이제 5.5%에서 5.4%로 나아졌고요.
양적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2만 3천 명 중에서 거의 한 22만 명 이상이 대부분 다 서비스업 쪽 고용이 나왔고요. 네. 실제로 제조업 고용은 한 1,000명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적 고용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서비스 이제 쪽은 이제 금방 고용했다가 또 해고했다 이런 게 맞습니다. 빠질 수 있잖아요. 예, 변동성이 좀 네. 큰 고용 쪽이고요. 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된 고용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서비스업 고용에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고용 지표만 가지고 연준이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 지표의 양적 고용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미국 경제가 2분기에는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을 나왔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까, 미국은?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뭐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실제로 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월비 한 보합에서 0.2% 네.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도 산업 생산이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가 하락 영향이나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여전히 달러 강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에 있어서도 제조업 생산,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일 거로 보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4월 달에는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들이 상반기까지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산업 생산, 광공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4월 생산 이런 것이 이제 13일 날 수요일 날 발표하고요. 미국은 산업 생산이나 혹은 뭐 설비 가동률 이런 게 15일 날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출발했군요. 상해 지수가 0.6%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4,231의 시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 급반등했고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최근 하나 이슈가 예. 주식값이 좀 조정을 받음과 함께 뭐 고평가 논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채권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채권 네,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현상이 조금 둔화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장 금리도 많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채권 가격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채권에 대해서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 세계 채권 금리 중에서 가장 이제 이목을 끌고 있는 이제 지표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유럽의 벤치마크 이제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4월 20일 날 무려 이제 0.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독일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는 주중에 0.60까지 올랐고요. 이게 이제 주말에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0.54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이제 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유로 숏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독일 국채를 대량 이제 매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유럽의 이제 그 디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독일 국채 금리가 0.07에서 0.60까지 좀 치고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과도하게 눌렸던 투자 심리가 완화되면서 좀 튄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좀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럽에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될 1분기 GDP가 과연 예상치에 좀 부합하면서 성장이 좀 가시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눌렸던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등하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유럽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보이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좀 컸던 부분이 다소 좀 진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얘기죠. 뭐 채권값이나 주식값이나 굉장히 가격 조정폭이 크게 조정들이 왔었는데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렉시트와 브렉시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얘기가 지금 계속 줄다리기인데요. 이번 주 초에 또 관련된 일정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이제 유럽 채권단이죠. 유럽 그룹에서 이제 그리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 정부와 유로 채권단이 그리스의 구조 개혁에 대한 이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에 대해서 72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통과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오는 12일 날 그리스는 IMF에 제공할 이제 7억 유로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유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디폴트에 임박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협되면서 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이제 유로 채권단과 그리스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를 구제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구조개혁, 완화된 구조개혁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유로 채권단이 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리스에서도 이제 유로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12일 전에는 아마 그리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유로 채권단에 제시를 할 것이고 유로 채권단은 그리스를 아마 구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그래도 12일 날 이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갈 수 있겠지만은 아마 곧바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면은 아마 유로 채권단이 추가적으로 아마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달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회의를 거듭하면서 종집을 찍는 게 아니라 뭐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을 끌고 그러는 상황이라 그리스 문제는 뭐 이미 시장에서 체감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장기전인 것 같고요. 영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영국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당초는 이제 여야 간에 보수당과 노동당이 아주 팽팽할 걸로 봤는데 지금 집권당이죠.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했고요. 맞습니다. 캐머런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우리도 유로존에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유로 정상들이 선거 이후에 축하 전화가 아니라 뭐 압박 전화를 당신들 왜 그러느냐 압박 전화를 지금 네, 듣고 예, 있다는 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일단 뭐 보수당하고 이제 노동당, 영국의 총선에서 그 보수당, 노동당이 얼마나 이제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라는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보수당이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당은 집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이번 이제 영국 총선에서 왜 이제 국민들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에 왜 투표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영국의 이제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를 주장을 했었지만은 또 하나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재정 긴축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EU 잔류뿐만 아니라 이제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 그러니까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보수당에 대해서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봤을 때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영국이 EU에 탈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심리, 이제 부정적인 심리가 좀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확대 정책보다는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재정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겨내 보자라는 것들을 좀 더 그쪽에 좀 힘을 실려준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제 보수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EU 탈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국민 투표로 가는 과정이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또 공청회나 이런 것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EU 자체에서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IMF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EU에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수당이 영국의 그 EU 탈퇴를 국민투표 부결하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보수당이 집권했다는 측면에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국 증시나 EU 증시가 지난 주 후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크를 당장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 선거 공약이긴 했지만 이 향후 절차들이 말 한마디처럼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셨고요. 예. 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우리 금토니가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의 얘기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동결 쪽에 좀 무게가 쏠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금리 동결 지난 이제 4월 달에는 소수 의견의 한 명의 금리나 있었지만은
이 4월달 뭐 1분기 GDP가 양호하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보다 좀 높은 수준에 위치하게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시장 금리나 이런 것들 추이를 보고 금리를 동결하고 만약에 뭐 시장이 더 안 좋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만약 희박하다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5월달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이제 이번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몇 명이 나올 것이냐. 만약에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6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나온다면은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경제 지표는 이번 주 주목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실제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7% 나올 예정인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고용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고용보다는 서비스업 고용 위주고요. 그다음에 저임금 그리고 취약계층의 노동청이 전체적으로 좀 고용을 좀 지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국내 경기를 좀 뭐 좋아졌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아마 실업률이나 금통위 자체에서는 뭐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설명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지표는 말씀하신 실업률과 4월 수출 동향이 13일 수요일 주중반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켓 파워 인터뷰 KB투자증권 문정희 책임연구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